걔 물어요, 안 물어요? 해야죠. 저리 꺼지라고 해야죠. 걔도 나갔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배울러나면서 이런 말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셨구나. 6살 여자 어린이와 40대 여성이 큰 개 2마리에 물렸습니다. 입마개도 없이 산책을 하던 대형 맹견이 작은 개를 공격해서 죽게 했습니다. 성인 4명이 붙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 이런 사고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좋은 방법은 원하는 펜으로 눈을 찌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개울용을 촬영할 때 저는 제가 만약에 심하게 물릴 때를 항상 고민해요. 얘는 거의 대부분 TV에 나오는 동물 관련된 전문가들은 다 그 동물한테 죽었거든요. 저도 항상 고민을 해요. 저 개가 나를 어디까지 물까? 그러면 항상 주머니에 모나미 펜 하나 들고 다녀요. 칼은 방송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스텝 누구도 말리지 못할 거예요. 그냥 제가 제 손으로 모나미 펜으로 눈을 깊게 찌르면 돼요. 이미 물려고 시작할 때는 이제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개들마다 다를 거예요. 뭐 조그마한 치아하고 문다면은 그냥 이렇게 들면 되지만 맹견이라고 지정하는 그런 친구들은 장담하는데 보통 성인은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맹견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예전에 명견이었어요. 이 명견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 시기에 맹견이 된 거예요. 아,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아니요. 변경을 했다.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도시에서 키우지 말아야 되는 개를 도시에서 길러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공격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럼 리더십의 자기 부재. 방어. 네. 네, 보호자의 리더십의 부재. 보호자가 제대로 내 개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내 개한테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때, 세상에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죠. 그러면 그 강아지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강아지가 되게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반려견은 이 보호자를 믿지 않아요. 이 보호자가 나를 사실은 보호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산책을 나가면 불안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불안해진 마음으로 주변을 보고 짖고 주변을 보고 달려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 사람하고 나가면 개선물 일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저 사람들하고 저 강아지하고 그냥 인사해야 되고 그래서 공격성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얼마든지요? 내 개는 안 물으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마다 조금 다를 거는 같아요. 보통 그 상대가 규칙을 안 지킬 때 내 개는 안 물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내 개를 안 물어요 라는 말은 보통 그 안 물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풀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줄을 풀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빨리 내 개를 내가 통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납지는 않습니다. 가 농축돼서 제 개는 물지 않아요 라고 이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무책임한, 저는 제 개를 다른 사람이 안으려고 하면 못 안게 해요. 근데 안는 것도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물어요? 라고 할 때 이 주인이 아예 안 물어요. 벌써부터 이 말은 엉망진창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 물어요? 라고 하면 아니요, 만지지 마세요. 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개는 물지 않아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상황이 잘못된 거고 그 말을 하게 놔두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딱 보고 만지려고 하면서 걔 물어요, 안 물어요? 해야죠. 저리 꺼지라고 해야죠. 대답할 가치가 없잖아요. 이거 무는지 안 무는지 물어보는 것도 바보고요. 안 문다라고 하는 것도 바보고. 걔도 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럼 모자이크만 해주시면 돼요. 아예 사람을 물지 않는 개들도 있어요. 개를 물지 않는 개도 있고 그냥 다 가능해요. 이번에 진돗개가 포메라이언인가요? 물었던 사고가 있었죠. 산책을 하던 소형견에게 갑자기 진돗개가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성인 4명이 붙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냥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라도 사람 아기를 보고 전혀 공격성이 없는 개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이렇게 타 동물을 공격했을 때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격성도 같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개들도 있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개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지능이 되게 높아요. 또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기회와 자극, 이걸로 인해서 반응들이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개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고요. 물개까지 방치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개가 있으면 물개 만든 사람, 또 그걸 방치한 사람, 환경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옛날에 비해서 물림사고가 많아진 건 아니라고 봐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항상 딱 집중되어 있는 게 개한테만 집중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나쁜 게 나쁘다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사람이 거기서 키우고 싶었던 거고 사람이 거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개울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가끔 반려견한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 마음대로 걷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지? 너 나 물고 싶어? 나도 너 물고 싶어?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지금 왜 이렇게 건방져? 이게 사실 보호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개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보호자 들으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길렀어. 그러면 개가 이런 소리를 들어. 그게 보호자한테 하는 소리. 인터넷한테 뻑기도 하는데 개울론하면서 이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질문 준비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 이런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만약에 얘가 공격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오은영 박사님이 그럼 팔을 45도로 꺾은 다음에 다 안짱다리를 걸어가지고 3초 동안 목을 조르세요. 하나, 둘, 셋. 그럼 착해질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산책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개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고 싶을 때 뭐 약간의 기술들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술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줄 당기지 않고 옆에서 있게 하고 또 옆에 있는 걸 좋아하게 하고 그런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한 것을 압도하지 못해요. 제가 말한 그런 차분함을 먼저 유지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한두 개의 팁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산책 교육이 될 거예요. 산책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산책을 자주 나가고 내가 산책을 즐기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걔한테 편안한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돼요. 강아지를 안 키워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강아지를 안 키우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애초부터 키우지 않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바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과 편리함을 개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아지로 내 삶이 인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핫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휴대폰 보면서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내 강아지가 언제 똥 쌌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키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방법은 평생 어떤 교도소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죠. 독일은 안락사를 하고지는 않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개들을 나라에서 압수하고요. 그런 친구들을 죽이지 않고 평생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독일에서는 사람과 물건, 동물 세 개로 나눠서 법을 만든대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나라가 독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이 아니면 다 물건으로 취급하죠. 그렇게 위험한 친구들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안락사만이 좀 대답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동물단체에서는 아직 오픈도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보호소가 다 찼대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더 이상 구조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 하지 않는 보호소라고 해야지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더 비참한 보호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전혀 우리 사회에 어쩌면 전혀 반려견 보호에 도움이 안 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지금은 견종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차후 뭐 2년이든 뭐 아니면 10년 뒤든 위험한 개체를 골라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예쁠 때요? 강아지가 제일 이쁠 때 이제 뭐라고 저기 딱 한마디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좋아요. 다 좋아요. 다. 밥 먹을 때도 좋고 잘 때도 좋고 산책할 때도 좋고 실제로 제 반려견들하고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네. 이런 거